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들고 증권사 앱 켜보는 거요. 오늘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혹시 또 떨어진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앱을 켜는 순간 그 앱은 이미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 앱은 여러분이 돈을 벌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앱을 쓰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 차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증권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수익 구조의 진실을 알게 되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계좌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이에요. 작은 돈처럼 들리시죠?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숫자 하나 드릴게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 수는 약 1,400만 명입니다.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 중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40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몇 %인지 아세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손실을 경험합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일수록 손실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야 주식이 원래 어렵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증권사 앱으로 주식을 한번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발생해요. 요즘 대부분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죠. MTS 수수료 0원 이런 광고 보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매도할 때마다 0.18% 코스피 기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이건 증권사 돈이 아니라 세금이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크게 설명해주지 않죠. 두 번째 슬리피지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만 원에 사야지 하고 주문을 눌렀는데 실제로는 1만 10원, 1만 20원에 체결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니까요. 이게 티끌처럼 작아 보이지만 자주 매매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바로 ETF 운용 보수입니다. 저는 ETF만 해요. 안전하게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ETF는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펀드를 굴려주는 회사에 내는 연간 수수료예요. 국내 인기 ETF들의 운용 보수 평균 연 0.3에서 0.5% 수준입니다. 작아 보이죠?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ETF에 3천만 원을 넣어뒀다고 해봅시다. 운용 보수 0.5%면 연간 15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50만 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 합산이 아니에요. 이 보수가 매일 조금씩 차감되면서 복리 수익에서도 빠져나가거든요.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운용 보수 0.5% ETF 대신 운용 보수 0.07% ETF를 선택했다면 30년 장기 투자 기준 같은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차이가 수백만 원 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버튼 하나, 클릭 하나의 차이가 수백만 원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증권사 앱은 여러분에게 이 상품은 운용 보수가 더 저렴합니다 라고 먼저 알려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증권사 앱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도록 설계돼 있을까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증권사도 선량한 기업인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설마 기업이 고객한테 그러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증권사는 선량한 기업이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영리 기업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알면 왜 앱이 그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증권사 앱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실시간 차트, 급등주 알림, 오늘의 추천 종목, 커뮤니티 게시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이거 다 왜 있을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여러분이 앱을 오래 자주 켜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앱을 자주 켜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매매 충동이 생겨요. 이 주식 오늘 갑자기 급등하네. 나도 사볼까? 내 주식 또 떨어지네. 빨리 팔아야 하나? 이 심리를 업계에서는 FOMO의 어브미싱 아웃라고 부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앱은 이 FOMO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실시간 알림, 급등주 배너,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탭. 딜러들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할수록 설령 수수료가 0원이라 해도 세금과 스프레드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 차이로 돈이 조금씩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반면 증권사는요.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예요. 기관 투자자에게서 오는 수수료, 파생상품 판매 수익, 데이터 제공 수익. 이게 다 거래량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거래할수록 증권사는 이익이에요. 그러니 앱이 여러분을 자주 거래하게 설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증권사 앱에서 금융상품을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메인 화면에 배너로 크게 걸려있는 상품들 이번 주 추천, 지금 인기 폭발, 이런 거요. 이게 수익률이 제일 좋은 상품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판매 수수료나 운용 보수가 높은 상품을 전면에 배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업계 용어로 상품 진열 전략이라고 해요. 마트에서 가장 비싼 PB 상품을 눈높이에 진열하는 것처럼요. 진짜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덱스 펀드나 보수 낮은 ETF는 어디 있을까요? 검색창에 직접 찾아야 나와요. 메인 화면에는 절대 안 나와요. 행동경제학에서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10만원을 잃는 고통이 10만원을 얻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증권사 앱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 중인 종목을 빨간색으로, 수익 중인 종목을 파란색으로 보여주죠. 미국 앱은 반대예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종목을 보면 빨리 팔아야 해야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손절을 자꾸 하게 되죠. 손절할 때도 세금과 스프레드가 빠져나가고요. 이제 실제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상사례 마이너스 박준혁, 34세, IT 회사 개발자, 월급 380만원. 준혁 씨는 2021년 초 친구 따라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조심스러웠어요. 삼성전자 딱 100만원어치만 샀죠. 근데 운이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서 2주 만에 8만원 수익이 났어요. 준혁 씨는 생각했죠. 이게 되네. 그때부터 증권사 앱을 매일 켜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퇴근하고 자기 전에 앱에서 급등주 알림이 왔어요. 오늘 300% 급등, 바이오, 한 번 더 해볼까? 게임으로 치면 레벨업 성공한 느낌이었대요. 준혁 씨 반년 만에 보유 종목이 12개가 됐어요. 종목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총 투자금이 어느새 2천만원. 문제는 매달 조금씩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원 잃고, 다음 달에 30만원 회복하고, 또 그 다음 달에 80만원 잃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원금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500만원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준혁 씨는 왜 계속했냐고요? 앱에서 매일 지금 담을 종목 오늘의 특징주가 쏟아지니까요. 이번 건 다를 거야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준혁 씨가 1년치 거래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총 매매 횟수 248회, 그중 수익 낸 거래 113회, 손실 낸 거래 135회. 수익 거래에서 번 돈 820만원, 손실 거래에서 잃은 돈 1320만원, 순손실 500만원.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1년 동안 낸 증권 거래세와 기타 비용만 합산하니까 약 37만원이었어요. 준혁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매매했는데 나는 일한 게 없는데 증권사는 돈 벌었구나. 그리고 그 2천만원을 S&P 500 ETF 하나에 넣어놨다면 그 1년 동안 S&P 500은 약 26% 상승했어요. 2천만원이 2,520만원이 됐을 거예요. 520만원 수익이요. 대신 준혁 씨는 500만원을 잃었으니까 실질적인 기회비용은 1,020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수면 위의 이야기예요. 수수료, 세금 과매매. 이건 그나마 알려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업계에서도 공개적으로 잘 얘기 안 하는 구조적인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함정 1. 리버스 인센티브. 증권사 직원은 당신이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설마 담당 PB는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편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 특히 PB 프라이빗 뱅커나 리테일 영업 직원은 판매 수수료 기반으로 성과급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수수료 낮은 ETF를 사면 직원 성과급이 적어요. 여러분이 운용 보수가 높은 액티브 펀드를 사면 직원 성과급이 커요. 그렇다면 직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품을 권할까요? 딜러들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이해 충돌 컨플릭트 오브 인트러스트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구조적으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일하는 좋은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함정 2. 기회비용 트랩. 앱에서 시간을 쓸수록 진짜 공부를 못합니다. 계산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증권사 앱을 보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직장인 투자자 기준 평균 하루 40에서 60분이에요. 1년이면 약 240시간이에요. 이 240시간에 여러분이 투자 서적을 읽고 인덱스 투자 원칙을 공부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웠다면 하루당 40분이면 1년 안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존 보글의 인덱스 투자, 레이 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실제로 인덱스 투자로 전환한 투자자들의 10년 후 수익률을 보면 단기 매매 반복 투자자 대비 평균 연 4에서 6%포인트 높아요. 1,000만원 기준으로 10년이면 연 4% 차이가 약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권사 앱은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덜 매매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앱은 공부 탭보단 급등주 탭을 키우는 거예요. 함정 3. 레버리지 유혹. 처음엔 소액으로, 나중엔 빚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증권사 앱에서 신용 매수라는 기능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 돈이 100만원인데 증권사에서 200만원을 빌려서 총 300만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빚 투자예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3배로 커지니까 처음엔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주가가 내리면요. 손실도 3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함정이 있어요.
신용대출에는 연팔에서 10% 이자가 붙어요. 주식에 한 달 동안 제자리만 걸어도 이자 비용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왜 앱은 이걸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뒀냐고요? 신용이자가 증권사 수익이거든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는 약 17조 원 수준이에요. 연이자 9% 기준이면 연간 1조 5천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더 극적인 실제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가상사례 마이너스 최은지 41세 간호사 월급 340만원. 은지 씨는 2020년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금처럼 매달 50만원씩 꼬박꼬박 ETF를 샀어요. 3년 동안 착실하게 쌓아서 총 1,8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초 앱에서 알림이 왔어요. AI 테마주 급등 중. 지금이 기회. 은지 씨 그날 처음으로 신용 매수를 눌렀어요. 1,800만원에 신용으로 9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700만원을 한 AI 테마 ETF에 넣었어요. 처음 2주는 좋았어요. 5% 올랐거든요. 135만원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 달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이 흔들렸어요. AI 테마주가 18% 급락했어요. 2,700만원이 2,214만원이 됐고 여기서 이자 비용, 반대매매 수수료를 빼면 1,800만원 원금에서 약 640만원이 사라졌어요. 3년 동안 매달 아끼고 아껴서 모은 1,800만원의 35%가 단 2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은지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알림 버튼 그냥 무시했어야 했는데 3년을 모은 걸 2달 만에 날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조심할 거야. 근데 말입니다. 준혁 씨도 은지 씨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충동 매매 안 해요. 나는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 앱은 여러분의 원칙을 무너뜨리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요. 알림 배너 실시간 커뮤니티. 이건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예요. 담배 회사가 담배 맛을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처럼 앱도 매매 충동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 존 보글, 레이 달리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적게 매매합니다. 버핏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라고 했어요. 존 보글은 평생 인덱스 펀드 하나를 믿었어요. 반대로 가장 자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수익을 가장 못 내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자,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행동 1. 앱 알림을 전부 꺼주세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푸시 알림을 꺼주세요. 급등주 알림, 시황 알림, 종목 알림 전부 다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충동 매매가 평균 30에서 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매가 줄어든다는 건 세금과 스프레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간 수십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행동 2. 매매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세요. 매달 1번 정해진 날에만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월 25일 월급 날에만 ETF를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30만원씩 20년. 코스피 200 ETF에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 7% 수익이면 복리의 힘으로 최종 금액이 대략 1억 8,600만원까지 불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매달 10번씩 자주 사고 팔면 어떨까요?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연 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 경우 20년 뒤 금액은 약 1억 1,100만원. 결국 같은 돈을 넣어도 거래를 줄이고 오래 가져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복리는 시간과 낮은 비용을 좋아하니까요. 클릭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7,500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진짜예요. 행동 3. 운용 보수 0.1% 이하 ETF로 갈아타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ETF나 펀드의 운용 보수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0.5% 이상이면 지금 당장 갈아탈 것을 추천드려요. 국내에도 운용 보수 0.05에서 0.07% 수준의 코스피 200, S&P 500 추종 ETF들이 있어요. 이름은 직접 검색해 보세요. 앱 메인 화면에는 없을 거예요. 검색창에 직접 운용보수 낮은 ETF를 쳐야 나와요. 행동 4. 신용 매수 기능을 아예 해제하세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용 매수 기능을 막아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이게 귀찮다고요? 은지씨가 640만원 날린 것보다는 덜 귀찮습니다. 행동 5. 1년에 한 번 비용 점검을 하세요. 매년 1월에 지난 1년치 거래 내역을 뽑아보세요. 총 거래 횟수, 총 세금, 총 수수료를 계산해보세요. 이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숫자예요. 비용을 줄이는 게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통제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증권사 앱은 여러분이 자주 매매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매매할수록 비용이 쌓이고 수익률이 떨어져요. 둘째, 운용 보수 세금 레버리지 이자는 아무도 먼저 크게 알려주지 않지만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셋째, 해결책은 간단해요. 덜 매매하고 비용 낮은 상품을 고르고 알림을 끄는 것.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시장 비용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버핏도 보글도 다 이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증권사 앱 알림 설정 화면으로 가세요. 전부 꺼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ETF의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딱 이 두 가지만 오늘 해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앱 알림 껐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적금보다 손해인 보험 상품 어떻게 구별하나를 다뤄드릴 거예요. 보험 설계사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들고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